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까지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7,200만 원을 종가로 이탈하지 않으려고 좀 애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요 상태라면은 반등이 빠르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7,600만 원까지도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뭐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반등 이후에 1.4% 510만 원을 다시 올려놓고 끝난 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그동안에 여기 단기 고점 돌파하고 나서 10월 31일 날 잠깐 깨기는 했지만 다시 좀 회복세로 만들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시장을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샌드박스, 엔진코인 이렇게 지금 강세가 나오고 있어요. 디센트럴도 추세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렸지만 3,000원 라인이 지금 안 깨지다 보니까 오히려 일시적인 반등을 좀 노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하락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항상 이제 강조드렸던 대로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발표가 좀 될 건데 어차피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막 나온 게 아니고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온 거라서 과연 시장에 어떤 데미지를 좀 가해 줄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데미지가 크다 안 크다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틀 후에 다시 한번 그 발표 이후 시장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캐시라는 코인을 우리가 이제 추세 이탈하면 좀 공략을 해보자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계속 하락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밀리면서 장중에는 넘어갔다 왔지만 종가로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0월 31일 날도 좀 어중간하게 좀 올라서 시가가 시작됐지만 결국에 이제 하락으로 좀 만들어졌고 어제 오늘에서 다시 또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코인들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캐시라는 코인이 조정 폭이 어디서 끝나는지 얼마까지 갈까?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이 추세선 돌파의 기준을 놓고 본다면 반드시 단기 반등의 폭은 발생이 될 거다. 근데 어, 전에 이제 여기 깨지고 나서 반등을 2,500원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지선이 다시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500원까지는 안 되고 한 2,300원 정도까지 반등을 노려본다면 충분히 좀 회복세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2,100원대이기 때문에 2,300원 정도. 그러면은 한 200원 잡으면은 그래도 거의 한 7%, 8% 정도 될 것 같네요. 수익이. 그래서 적은 수익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과연 돌파 시점이 언제로 좀 잡힐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다시 했으면 좋겠고 요것도 이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디센트럴랜드인데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분봉으로 와서 봤을 때는 좀 차분한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가격대가 4,000원인데 지금 자리에서 4,000원을 공략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4,000원이 돌파했을 때 4,500원까지 보는 공략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대신에 이제 큰 금액으로 들어가기는 그래서 저기 이제 차트 구조상으로 봤을 때 돌파 시점이 지금 상승폭 1차 그 다음에 돌파하고 나서 2차 아니면은 1차 다 하고 나서 다시 눌릴 거냐 요 세 가지 방향으로 좀 체크를 한다면 디센트럴랜드도 현재 자리에서는 못해도 한 4%는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고 지금 이캐시하고 디센트럴랜드는 좀 차이는 있지만 힘의 강세로 보면 지금 디센트럴랜드는 아직까지 수급이 좀 살아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이캐시 같은 경우는 하락 대비로 인한 반등을 좀 노려보자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체크하시고 지금 이제 반등되고 있는 코인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냥 무작위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갔던 게 또 가고 못 간 애들도 가고 이렇게 막 좀 뒤섞이면서 전체적으로 다 가고 있는데 자, 이제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틀 뒤에 있을 어떤 발표를 좀 두고 좀 방어적으로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놓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전고점을 맞고 떨어진 상태죠.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면은 고점에서
쌍봉 치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좋은 그림. 그래서 요 고점에서 찌고 밀리고 있는데 많이 빠지기보다는 여기서 빠르게 8천만 원을 뚫고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과거에 이제 여기서 맞고 이렇게 뚫고 밀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뚫고 간 자리, 뚫었을 때 추가 상승이 이만큼 더 나온 것처럼 뭔가 뚫었을 때 상승폭이 더 두드러지게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고점 돌파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비트코인에 대한 정고점 돌파가 될까 아니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반드시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가 비트코인 정고점 돌파 후에 공략하셔도 문제는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돌파됐을 때 이렇게 넘어갔을 때 공략해도 무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좀 애매하겠죠. 지금 자리에서 샀는데 만약에 더 밀려버리면, 그쵸, 이제 못 넘어가고 밀려버리면 또 손실폭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고, 이더리움도 전고점 돌파 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림상 보게 되면 이더리움이 훨씬 더 가벼울 수 있어요. 왜? 위에 매물대가 이제 없습니다. 대신에 비트코인하고 이 시장에 대한, 투자 시장에 대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장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자, 이제 만약에 전고점이 못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계속 개별 코인들이 강세를 좀 보이는 흐름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오히려 단타 칠 수 있는 편안한 장이에요. 편안한 장입니다. 단타를 칠 수 있는 편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큰 걱정보다는 일단은 비트코인이 하락률을 좀 봐야 돼요. 하락률. 그래서 모레 이제 날짜가 어떻게 되죠? 오늘이 2일인데 화요일이죠.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4일이죠. 요날 과연 이제 어떤 좀 흐름이 나올지,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의 시간대로 좀 봐야 되겠지만 발표를 좀 두고 긴장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좋은 긴장과 안 좋은 긴장이 있죠. 좋은 긴장은 생각보다 시장이 출렁거리지가 않네, 하락으로 안 내려가네 했을 때 코인 시장에 대한 어떤 반등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지선이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서 지지선이 깨져버렸을 때 다시 또 저점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돌파 매수를 할 거냐, 이 두 가지의 기준을 두고 생각을 한다면은 쉬운 대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쉬운 대응이 맞습니다. 쉬운 대응이 맞고 현금만 일부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시장은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방어할 자금이 없다고 한다면은 계속 이제 하락이 나오고 대응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장임은 확실하다라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넘어가서 또 얘기를 해보면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디센트럴랜드를 말씀드리겠는데, 1시간봉에서 만약에 4,000원 자리가 돌파가 된다고 했을 때는 4,500원까지 단기 흐름으로 봐야 되지만, 밑에서 2,000원 밑에서 사서 홀딩 하신 분들은 계속 한번 끌고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얘 지금 이제 종가로 봤을 때는 4,200원 자리인데 4,200원이 몸통 돌파돼 버리면 요 자리죠. 여기에 이제 캔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끝나는 날이 나오면 다시 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강세도 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앞전 시간에 수급이 좀 살아있는 코인이다, 강하게 들어와서 유지되고 있는 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디센트럴랜드나 샌드박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 디센트가 좀 더 세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했는데, 샌드박스도 만만치 않은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게 가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우리 이제 앞전에 다 경험했었죠. 이캐시도 경험했고, 그 다음에 급등된 것도 경험했고, 어, 많이 있었죠. 급등된 애들. 어떻게 됐죠? 지금도 누사이퍼도 당시에 누사이퍼가 아니고 폴리곤, 그죠? 폴리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 상장된 애들 몇 개 있었죠. 1인치는 다시 다 빠졌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급등된 후에는
반드시 눌린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샌드박스가 얼마 갈지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월봉상에 고점 돌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얼마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폭이 가파를수록 갖다 던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샌드박스를 지금 1000원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좀 해도 괜찮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리겠지만, 혹시라도 2000원 위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반드시 전량 다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상승폭 대비 늘 절반에 대한 조정은 나왔다. 그래서 얘도 눌리게 되면 못해도 2,500원에서 많게는 2,000원까지 조정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밑에서 다시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략을 펼친다면 샌드박스 괜찮을 것 같은데, 디센트럴랜드도 조만간에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센트 그 다음에 이캐시 두 개 코인에 대해서는 오늘 개별적으로 공부를 더 해보신 다음에 추가 타점을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1, 2% 먹는 거라도 확실하게 먹어야 수익으로 오기 때문에 이상의 욕심은 안 내시고 안전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